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설 명절 특집 2025년 광주는 김소연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에서 광주광역시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주는 AI 인공지능과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설 명절 특집 2025년 광주는 광주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대표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광주가 CES와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이죠. 이솔테크 송종은 대표님과 스타트업 기업인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님을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노래 듣고 오실까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Gift. 설 명절 특집 2025년 광주는 시작합니다. 이번 미국 CES 2025에는 광주 지역 기업 36곳이 참여했습니다. AI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일부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가운데 이솔테크 송종은 대표님 그리고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Yeah, so we are having a special Lunar New Year feature 2025 Gwangju, and this year 36 companies from Gwangju region participated in the CES 2025. We have among them Lee Sol-tech CEO and IndyJ CEO here in the studio. 직접 우리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솔테크 대표 송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디제이 대표 정우주입니다. Very short and concise.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솔테크 대표 송조원인데요. 저희 이솔테크는 에너지 솔루션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모듈러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IT 기반 의료용 시스템, 그리고 산별 진료소, 모듈러 음압평등 등 모듈러 구조물을 IT 기반으로 만드는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 기반으로 한 어떤 비대면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건가요? 예. 이제 IT 기반의 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면 비대면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모듈러 구조물들이 빌트인 되어서 모듈러 구조물과 IT 기반 비대면 시스템이 융합되어진 이 의료나 이런 쪽에서는 휴먼 에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IT 기반 모듈러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러 구조물. 네, 맞습니다. Okay. So Lisoltech is something that manufactures energy-saving modular structures, and it is actually focused on medical constructions as well. So we a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later during the program, but they have actually invented something that is very innovative amongst the whole world,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it in just a moment. 네, 우리 정우주 대표님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감정인지 기반의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31억 건의 감정 관련,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을 공감하고 또 인지하고 또 감정을 생성하는 그런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개인화된 AI 챗봇, 콜봇 솔루션,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와 커넥티드카의 이제 감정을 인지해서 AI 어시스턴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o on the contrary to Lisoltech, where they are manufacturing energy-saving modular structures, IndyJ is more focused on AI that recognizes and generates emotions, and their key solution is based on emotional recognition models and ultra-personalized AI systems, providing services based on users' emotional states and situations.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감정을 기반으로 한 AI 어떤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착안하게 되셨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될 것은 자명하고요. 또 이제 모든 사물과 모든 인터넷에 AI가 적용되는 그 OS AI 시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때가 되면 결국은 AI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사람의 감정을 잘 인지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AI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원천 기술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MLOps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점점 더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AI가 접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AI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거군요. 사실 두 분을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CES에 두 기업이 모두 다녀오셨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년 다니시고 계셨던 건가요? 저희 이솔테크는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네. 아까 제가 모듈러 구조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다들 IT 기반의 IT 정보 통신의 이 CS 전시회에 왜 모듈러 구조물이 나갔을까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듈러 구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이제 이과 알못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네. 약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좀 저희 같은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수준이 예, 있다면? 예. 옛날에 우리가 CES 하면 우리 마이마이 카세트부터 해서 이런 TV, 흑백 TV, 칼라 TV 이런 걸 전시했던 게 CES의 전시였습니다. 완전 기술의 선도적인 그런 맞습니다, 느낌. 맞습니다. 근데 CES의 변화가 트렌드가 전화가 되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전자제품, 가전제품, 모든 IT 정보통신 제품들이 모든 인류의 건강과 헬스, 건강 목적에 부합해서 이게 인류의 건강 행복 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IT 기반의 제품이 된다면 CES의 모든 참가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옛날 유니세프처럼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 목적이 IT 기반의 전자 프로세스가 전부 탑재되어서 그 기기 구현이 가능한 제품들이야말로 CES에 나올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동화 선별 진료소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고 온갖 네네. 병동을 만들었지만 휴먼에라가 이 감염병이나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 사람의 목숨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에 구조물에 IT 기반을 넣고 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집적하셔서 AI 단계까지 가서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과 질병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다면 CES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인류 안보와 건강 부분에 CS 혁신상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So we are actually talking about how Esoltech, actually this Esoltech is something that I am very familiar with.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생방송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저희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솔테크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그때 이제 선별진료소, 그 비대면 진료소로 굉장히 많이 잘 알려졌던 세계 첫 번째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어떤 구조물을 이렇게 생성해냈었던 그런 테크놀로지 컴퍼니인데 anyways, what we just heard about why this Esoltech had been able to participate in the CES this year is it's not really so much advanced, or it's not really like AI based or anything that is so innovative in that field. However, it is one that is really innovative in the sense that it's benefiting the whole world or the whole humanity, because CES has been transited into the form where it's no longer just showcasing something that is very new or innovative in technologies, but something that is benefiting to the whole humanity. And in that sense, Esoltech had been fitting into that field. 그리고 우리 이제 이솔테크에 대해서 소개를 잘 들었습니다만 또 인디제이 같은 회사도 요번에 처음으로 CES를 참여하게 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2023년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광주 전남에서는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최초로 이제 혁신상을 수상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됐고. 와, 또 이제 예. 이솔테크가 연차로는 선배님이신데 CES로는 또 인디제이가 선배님이네요. 선배님이십니다. 예, 예. 또 뭐 그 전까지는 사실은 광주 기업 자체가 참여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또 혁신상 수상 기업도 없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광주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그렇죠. 저희도 좀 뿌듯하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좀 선배미 좀 뿜뿜하면서. 맞습니다. 네. 요번에도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 같으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CES 혁신상은 이제 그 이후로 3회 정도 수상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CES 혁신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기업 간의 협력이나 투자 유치 쪽에 좀 집중을 했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성과를 좀 거두고 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So as for this IndieJ, which is a startup company that we're actually having in the studio along with us, this is actually more like a startup company that has just begun not so many years ago. However, they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CES for the third year this year, and they have been winning the innovative awards for the 3 last years. And as for this year, they were able to gain some more networks with the exporting and importing and such of the business cooperation. 근데 사실 이 CES라는 게 누구나 갈 수 있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어떤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몇 주가 됐나요 벌써? 그 광주시에서 이 CES를 이제 관할하셨던 그 담당자분이 함께 나오셔서 관련한 이야기를 또 들어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습니까? 어떤 절차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CES는 전 세계가 모이는 약 지금 160개국이 이번에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주 글로벌한 전시회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3대 전시회 중에서 최고 전시회를 뽑히고 있는데요. 이제 CES 외에 ITA, 이파 전시회 이런 전시회들이 참여를 세계 전시회가 있는데 CES가 그 역량과 유상이 가장 높은 전시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전시회 참가를 신청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참가에 신청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CES가 따라온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맞는 기업과 제품인가를 차별해서 그것을 CES에서 판정을 하고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캔슬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캔슬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에 평가를 받고 또 광주시를 또 평가를 받은 다음에 광주시는 다시 추천해서 올렸고 그걸 다시 CES에서 평가를 해서 네네. 다시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는 CES에 나갈 만한 제품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고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상을 받게 된 겁니다. 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CES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 조직위원회에서도 또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게 또 안 맞다 이러면 또 캔슬도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솔테크는 이 모든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Okay, what about IndieJ? I guess it's a similar story, but still, if you don't mind. 네, 그 CES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 컨벤션이라고 하면 특정한 공간에서만 행해지는 그런 전시 행사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라스베이거스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흘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 달 내내 그 전후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제 유레카 파크라고 해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2년 이제 CES 참여가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유레카 파크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광주광 같은 경우에는 유레카 파크에는 이제 부스를 설립하지는 않으시고 그 다른 부스에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CES 혁신상 같은 경우는 CTA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이 혁신상 후보들을 가리는데요. 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이제 이게 단순히 기술성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혁신성이라든지 디자인과 관련된 신미성 등을 같이 평가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앞으로의 시장에 그리고 또 미래의 인류에게 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떠한 가치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는 그 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요.
뭐 올해도 굉장히 한국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그 발군의 실력을 좀 자랑을 했고 네네. 또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혁신상과 최고 혁신상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왔습니다. Aha, okay. So we just heard from Esoltech and IndyJ about how they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ES 2025 this year. And in particular, IndyJ was able to explain furthermore about how there is this special park called Eureka Park, which is for the startups and the initiating stages of the companies that may be able to participate, although they weren't able to attend because they have been attending for the last 2 years as well. And they've also briefly mentioned about the innovative awards, which we will cover in just about a bit. 근데 사실 이 CES를 보면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어떤 기술 트렌드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어떤 컨벤션 센터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저녁에서 이렇게 열리고 그러면 정말 진짜 약간 막 눈 핑핑 돌아갈 정도의 굉장히 퓨처리스틱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기술 동향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예, 저희도 유레카 관에 이제 있고 저희도 그 다른 전시장에 보면 CS 관을 보게 되면 센트럴파크 관에서는 대형 기업 위주들이 많이 나오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전시가 웨스트, 사우스 나눠지면서 각각의 모빌리티 아니면 또 일반적인 제품들이 전자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다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또 다 맞습니다. 나누시는군요. 예, 그래서 전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할 정도로 모노레일을 타고 맞습니다. 와우, this is something new. 우리가 이걸 몰랐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전기차를 타고 지하를 통해서 또 관통해서 그 관을 가게끔 와우. 제가 알기로는 약 120대의 차량이 지하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와, 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 차량만 맞습니다. 거기서 운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차가 승용차를 타고 전기차를 타고 120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고요. 예. 다른 버스도 운행이 되고 있고 모노레일도 같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미국 CES에서 약간 테슬라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혁신의 상징인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 맞고요. 그럼요. 그럼 지금 혁신뿐만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란 또 그런 특성적인 부분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또한 14만 명이 또 전시를 관람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만한 전시장의 포용 능력과 또 보안 이런 시스템들이 잘 나눠서 갖춰진 전시회가 CS가 아닌가 싶습니다. right. 예, 그래서 전시의 특성상 우리가 말하는 IT 기반의 로봇, 헬스, 인공지능 모든 분야가 지금 AI부터 대세가 이루고 있는데 올해의 핵심은 AI가 가장 핵심의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은 물론 작년에서 나왔지만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의 로봇이 AI 기능을 탑재하고 나와서 사람과 직접 대화를 하고 사람의 감성을 느끼며 아이텍을 맞추는 걸 보면서 정말 끔찍하게 느꼈던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2017년에 AI 대세가 CES가 나와서 처음 시작했는데 불과 7년 만에 AI가 그 당시 말대로 AI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점에서 지금은 AI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못 느끼게 하는 그런 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좀 저명한 작가들이 계속 하는 말들을 보면 이 AI가 우리가 상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인생에 침투를 하고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적 소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도 많이 있는데 AI가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과연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인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지금 우리 인디제이 대표님이 옆에 와 계십니다만 AI 감정을 이렇게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AI가 못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끔찍하다, 무섭다 이런 부분이 저도 같이 약간 공감이 되긴 합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AI를 적용한 드론이나 로봇들이 또 이제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지만 인류의 목숨과 아슬은 전쟁까지 참여하게 됐을 때는 악용될 우려도 굉장히 그런 크죠. 부분에 대해서도 썸치하지만 이걸 관리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지켜놓고 그것을 운영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문제와 같이 관여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분야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도덕이라는 그 스탠더드고 다 다르니까요. 굉장히 좀 어쨌든 AI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셨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이라던가 뭐 모노레일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했었다 이런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인디제이에서는 어떠셨나요?
네. 사실 하이퍼루프, 테슬라의 하이퍼루프가 3년 전에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이게 이제 시제품으로서 사용자가 탑승하고 이동할 수 있다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하이퍼루프면 엄청 빠른 거죠? 하이퍼루프, 네, 그렇죠. 이 터널 안을 진공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이 구현할 수 있는 속도의 10배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와.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네바다까지가 지금 한 4시간 죄송합니다.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부터 LA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것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겠다. 30분 이내로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봤을 때만 해도 이게 되는 거야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매년 보여주고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있는데요. 이제는 그 AI가 단순히 똑똑하게 답변을 잘하는 로봇, 똑똑하게 답변을 잘하는 챗봇,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 인간의 감성을 인지하고 이 감성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생성하기도 하고 또 AI 스스로가 진화를 하면서 정말로 스스로가 진화를.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코딩 같은 경우도 스스로 진화하면서 이제 코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게 약간 무섭기도 해요. 사실 스스로 진화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솔테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GPT나 여러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에서도 사실 이제 O1, O2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스스로 온라인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직접 학습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 예. 그럼 이 시점에서 AI가 그럼 못하는 게 어떤 분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앞서 인문학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AI가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고 더 인간을 모방하는 형태로 진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거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너무 무섭다. 네네, 제 생각에는 가장 돈 되는 부분부터 할 거다. 어쨌든 지금 AI 비용이 좀 많이 비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영역, 예를 들면 의료, 네네. 아니면 법률 이런 분야가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네. 분야. 맞습니다. Right, so we're actually hearing a lot of the on-site understandings of what had actually happened in the CES 2025 this year about how AI is actually becoming the highlight of everything, of all the technologies, of all the products. And we've also been able to hear how they're not only just one convention center, but they're actually divided into whole different sectors where you'll be able to travel through monorails, buses, and Tesla cars, as well as the Hyperloop that had been introduced as well. 사실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란이 부릅니다. 괜찮아.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0~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요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GGN과 광주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이 함께합니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가스 누출로부터, 환경 오염으로부터, 가스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귀뚜라미 50년 기술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글로벌 광주 방송의 Now in 광주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설 명절 특집으로 2025년 광주는 이솔테크 송종훈 대표님과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님 모시고 CES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CES 다녀오면서 이제 두 대표님들이 이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 딱 요 제품 눈여겨본 제품. 이건 진짜 좀 너무 특출나다. 나와 좀 연관이 된다. 약간 좀 대표님의 마인드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본 제품이나 아이디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CES에 나가서 물론 CES에서 나온 제품들이 우리가 말씀드린 디지털 전자제품,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로봇, AI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쉽게 편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면 우리 바디프렌드의 안마의자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잘 알죠.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디프렌드 우리가 안마의자 하면 일상 속에 내 편리나 전자제품에서 이 건강에 릴렉스한 부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편리적인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번 바디프렌드가 디지털 헬스케어 치료 시스템으로 재활 치료 시스템으로 로봇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어머, 재활을.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국 기업이기도 하면서 우리 센트럴관에 아주 그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만든 제품을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바디프렌드 의자에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디까지 우리가 영역을 나누는 부분이 이제는 무의미해졌구나. 우리는 편의시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안정의 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인데 결과적으로 바디프렌드의 로봇을 적용해서 우리가 사지를 우리가 손 발을 분리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 극소적으로 내가 원하는 체형에 맞게끔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의 부분의 릴렉스 부분을 또 올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분야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접목이 되네요. So we're talking about how Isoltech, well, as this is actually not only about AI, but also about how digital healthcare and everything else that can benefit this humanity will be able to improve through the CES that had been exhibited. He was able to see the Body Friends, this massager chair that is very well known. However, now it's going to be working along with this robotic engineering so that it will be able to rehabilitate. 물론 현재 건강 증진의 목적도 있지만 재활 치료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로 본다면 바디프렌드 제품을 만들면서 CES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못지않게 이번에 좀 이런 앞으로는 융합형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디프렌드하고 100만 불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모듈러 구조물에 네네. 한 번에 사용해서 한 번에 쓰지 않고 목적물에 맞게끔 실내를 개조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활이나 음악 병동을 쓰다가도 말 그대로 바디프렌드 제품을 넣고 그것이 옮겨 다니면서 예를 들어 시립이 요양병원이나 각각의 미주 지역에서 옮겨 다니면서 의료 치료 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융합형 제품을 선보이기로 바디프렌드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와, 100만 불짜리. That's actually a great amount of money because BodyFriend is also a Korean company and Isoltech is also a very innovative Korean company that is very pioneering in everywhere, including this pressure room that we were able to se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nd according to the CEO of the Isoltech, now these days,
convergence technologies will be very much important, and it is very essential for Bodyfriend and Isoltech. Now they have signed for this collaborative works, and they'll be working together so that, because like Bodyfriend had just recently introduced this bumblebee type of the transformer type of this robotic massaging chair that will be able to rehabilitate our body, not only exceeding from that relaxing level of this massaging that we had been experiencing so far. 굉장히 놀라운 그런 융합형 또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이솔테크 눈여겨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디제이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와닿으셨을까요? 이게 확실히 그 자기의 관심 분야에 눈길이 더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네네. 만약에 바디프렌드를 갔으면 요새 좀 쑤시는 것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작년 그 CES 주제가 Everything Everywhere이었고, 오. 네, 올해가 Dive In이었습니다. 다이빙.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는 이제 모든 사물, 모든 인터넷 아니면 어느 곳에나 AI가 적용될 거야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미 됐어. 이미 된 상황에서 한번 빠져들어봐. 네, 거기서 한번 헤엄쳐봐. 뭐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I가 생활 전반에 아니면 뭐 이제 혁신 제품 전반에 깊숙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의 제품들이 좀 눈길이 갔습니다. 네네.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현대모비스의 그 HWD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HUD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유리창에서 쏴주면서 그 계기판 역할을 하는 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근데 이제 이게 HWD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차량 하부에 이 빔 프로젝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프로젝터가 이 유리창에 조사를 해주면서 컬러풀한 이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는. 오, 네. 그럼 뭐 이렇게 길이 어떻게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요? 길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아주 컬러풀하게 대체를 하기도 하고요. 오, 네. 또 이제 조수석에는 이 조수석에서 앉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이제 차량에 지금 기존에 보고 계시는 계기판이나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리창에 그 디스플레이가 이제 쏴지는 Wow, this is super futuristic. We're actually hearing about Hyundai Mobis' product that he was 네. particularly interested in.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카 쪽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것들을 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협력사들이 있는데 협력사들의 고민은 결국은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인지할 거냐, 그리고 그 감정을 인지한 것들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혹은 이제 차량에 탑승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또 이제 우리 AI와 감정이 함께 네. 합쳐지니까요.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서울, 광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집을 얼마나 잘 청소해 줄 것이냐. 저 대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만의 하우스키퍼가 저희 집에서는 이제 로봇 청소기거든요. 그렇죠. 이 로봇 청소기가 지금도 정말로 많은 그 저의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고 있고, 여행 갔다가 돌아오면 와, 이렇게 깔끔해졌다니, 이렇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정말 고마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로보락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중국 회사입니다. 로보락에서 이제 출시 예정인 사로스 G70 이라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이제 기존의 로봇 청소기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 차량의 컨버터블처럼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어허. 그리고 열리는 뚜껑에서 로봇팔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로봇팔이 청소를 하다가, 물건들을? 그렇죠, 걸리는 것을 집어서 가제트? 네, 가제트 팔처럼 약간 좀 나겠는데 집어서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너무 좋다. 네. 이제 내 옷가지가 있으면 그 전에는 로봇이 못 들어가고 막 잉잉 이랬는데 이제 이거 빡 치우고 소파 위에 올려놓고 다시 그렇죠. 청소하고. This is amazing. 이렇게 혁신적인 상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혁신상을 또 수상을 하신 두 분 대표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상
그리고 두 대표님들이 각각의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혁신상을 받게 됐는지 좀 자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혁신상이 Innovative Awards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극소수에게만 주는 그런 상이고 그만큼 혁신적이라는 건데 먼저 이솔테크 자랑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이 CS에 출품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까지 한다면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는 그 2020년 자동화 선별지를 개발한 이후에 자동화 선별지 외에 모듈러 음압 병동을 개발하는 국책 사업을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두 개 R&D 중앙정부 걸 수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두 개의 R&D 수행 결과를 우수 판정을 받고 우수 판정 받은 제품을 사업화에 국내 조달청 혁신 제품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을 세 개가 각각 받는 제품에 출품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제품의 평가를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을 가지고 CS의 평가를 올려서 저희의 외부의 평가를 해외에서 평가를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1년 동안을 준비한 끝에 말 그대로 혁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면 진료 선별서하고 그 음압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단일 모듈이 아니라 이제는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단일 모듈이 모여서 다양하게 다모듈로 구성이 되고 다모듈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활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군자분을 전 세계에 선보이고자 하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음압병동이나 선별요소는 국소적으로 감염병이나 팬데믹에 갔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듈이 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면서 재사용 가능한 모듈러 구조물을 우리나라가 필요한 곳곳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임시와 비상시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듈러 구조물을 사용해서 인류 건강과 그리고 마찬가지 팬데믹이나 감염병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인류의 건강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So I'm sure everybody had heard about the screening clinics that are operated that is non-face-to-face and also about the pressurized clinics that had been operat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tually, they were invented by Isoltech as the very first pioneering company in the whole world, and they have actually received a lot of awards in this country as well, in South Korea, and they have proposed this, and they have also won some innovative awards in the CES because it is no longer going to be serving for the single purpose of this serving during the pandemic or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but it is also being developed into multi-modular structure that actually has multiple purposes that can also be used in different situations, which had been awarded. 예. Right.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모듈러 병상에 그리고 음압병동 선별진료소에 들어가는 기능이 당연히 일반 사용대하고 달라야 됩니다. 병동 때에는 왜 그러냐면 그 건축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의료 병동 시스템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환기에서는 시간당 어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가정집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면 환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음압병동은 6회에서 12회 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0분에서 5분 사이에 환기를 그러네요. 통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기를 가리면서 말 그대로 기류 거동을 다 예측하고 감염이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그 환자 공간에서는 환자도 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의료진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릴라이즈한 그런 맞습니다. 시츄에이션이 계속 유지될 그래서 수 그 있도록. 공간을 차압 센서를 차압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감염원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말 그대로는 그 또 다른 감염을 해서 2차 감염을 막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의료 시스템의 환기 시스템은 엄청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런 제품이 저희가 자동으로 컨버전 되면서 평상시 의료 상황에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오호. 또 여기에 누군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휴먼에러가 일어나서 음압이 돼야 될 장소에 양압이 들어가고 양압이 들어갈 장소에 음압이 들어간다면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먼에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의료 시스템에 다 탑재되어서 비대면 기술과 다 탑재되어서 만드는 제품이 이번에 혁신상을 받은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들었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인데도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니까 쏙쏙 귀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이 세계 최초 이동형 비대면 진료소가 개발이 됐을 때 진짜 그야말로 대박이 나기도 했었잖아요.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네. 국가에서 조달청에서 어디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일단 우리 이솔테크가 혁신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인디제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CES에서 혁신상을 이제 2023년부터 계속해서 수상을 해오셨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3년에 이제 수상을 했을 때는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그 수상이 생소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네, 특히나 이제 감정인지가 뭐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기도 했고 중요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3개 부문을 수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그 노하우가 쌓여서 혁신상을 수상할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도 좀 캐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약간 네. 샌바이미 선배미가 약간 근데 이 혁신상이 그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상인가요? 사실 이게 몇 개 정도의 수여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에마다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제 그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사실 심사위원들도 매년 달라지고 또 같은 심사위원들이 모든 제품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어떤 뉴스에서 읽었을 때는 무슨 세계 최대 혁신상이 또 있고 무슨 혁신상이 있는데 뭐 9개 기업에만 주고 뭐 21개 기업 막 이렇게 다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네네, 혁신상이 이제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고 혁신상, 혁신상. 네, 혁신상은 말 그대로 이제 두 개 상 다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최고 혁신상의 국내 기업은 7개 정도 수상을 했고 이제 혁신상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였나요? 네, 100여 개의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100여 개 기업이군요. 네네, 수상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기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설명하기에. 그러니까 RAG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에서 환강현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마치 있는 답변처럼 하는 그 오류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짓말을 가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하고 메가더 장군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여차저차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겼다. 맞아요. 뭐 그래서 이순신 아직 장군이 완벽하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하긴 하죠. 그런 게 있는데 이 RAG가 이 환강현상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최근에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거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감정 인지 기술 그리고 이 상황 인지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냈는데 그 기술로만 냈더니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산업군에 적용을 했더니 예를 들면 의료에 적용을 했더니 의료 부분에 답변을 할 때 뭐 정신건강 환자에 있어서 그런 답변을 할 때 이런 부분의 환강현상을 최소화해주고 환자 입장에서 몇 % 정도 개선이 됐다. 뭐 아니면 어떤 정도의 실효성을 거뒀다. 이런 얘기를 함께 곁들여서 써줬더니 선정이 됐거든요. 이건 실제로 있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실증화했을 때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 그러니까 UX 측면에서 얼마나 와닿을 수 있냐,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기술이 좋다. 뿐만 아니라 이 실생활 아니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삶에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냐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IT 정보기기 가전 제품들이 이제 올해의 대세에서 이제 항목별로 있습니다. 로봇, 드론 다 있는데 인류 안보라는 부분을 모든 항목에 신청서 쓸 때 한 줄씩 넣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류 안보와 인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제품이 이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인류한테 도움을 주고 건강복지 증진에 도움을 줬는가? 그 부분이 결과물로서 나오는 제품이 혁신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기준 하에 제품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역시 또 상을 수상하신 분들이라 분석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So we're talking about CES 2025 having distributed about 100 companies for this innovation awards, and there was this best innovation awards that
seven of the Korean companies had also received this year. And what is actually the key point out of here is that CES actually values of the humanity about how these technologies, how these products, how these ideas can actually be implemented into the real life and be able to benefit the humanity, be able to improve their situations and their conditions. In which sense, IndyJ was able to be awarded of this because of this specific technology called RAG, standing for Reinforcement Augmented Generation, which is basically reducing or minimizing the mistakes that AI may be able to generate and be able to apply it onto the medical field and supported with some research and some statistics saying that it has actually been proven to be effective for humanities. And so CES is basically fundamentally benefiting for the humanity in terms of the human safety or the human technology, humans health-wise and security and humanity security as well. 아, 정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이솔테크에서 말씀하셨던 다목적 신속 전개 확장 가능한 모듈러 음악병동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하셨던 이동형 비대면 진료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짝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CES 2025에서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도 좀 이뤄냈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 프런드 계약을 필두로 100만 불짜리. 맞습니다. 근데 $1 million worth. 네. 저희는 다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저희 CS 기간에 지금 라스베가스 외 주변 지역에서 LA에서 산불이 대형 화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CS 출품하면서 미리 사전에 바이어들하고 컨택했던 포인트들이 뭐였냐면 저희는 재난 대응의 부분들이 신속 확장 전개 가능한 모듈러 구조물이라는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 재배치가 가능한 모듈러 구조물인데 그게 모두 스틸 기반입니다. 그래서 스틸 강성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반대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보완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 절감 자립형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컨셉이 미국이 원하는 추진하는 그 바이어들한테 모두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불로 대형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에서 목조 건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냥 방치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스틸 구조물은 열에도 우선 강하지만 그리고 재배치 가능, 그러니까 모듈을 다시 뜯어서 다시 움직인 다음에 산불이 움직인 다음에 다시 갖다 넣을 수 있는 재배치 가능한 모듈러 구조물로서 네. 재산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었고요.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바우처 제도를 돈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은 그 피난민들에게 돈을 제공했는데 네네. 이런 모듈 구조물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호텔을 다 찾아가야 되고 어떤 비용을 지불되고 어디에만 주관되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모듈 구조물들을 재난 지역에 보급해 준다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 미국과 지금 중국의 파워 경쟁 싸움으로 그 어포더블 시장의 이동형 그 모듈러 시장들이 많이 무너져서 약 한 50% 차지하던 모국 비중이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이 지금 미국의 위기와 이런 상황들이 저희 제품이 나감으로써 엄청난 저희는 기회의 시장을 좀 맞은 것 같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재민들이라던가 그런 이제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신 또는 그런 재난 상황에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 모듈러 제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 시민보다는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를 찾아온 바이어들 중에 2개의 미 지방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 시설들은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물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구매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바우처 대신에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가 그렇죠. 궁금해요. 저희 이제 이런 모듈 구조물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시에 활용해서 재난의 목적으로 쓰고 나서 다시 리턴 후 회수해서 아까 의료 시스템이나 이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재활치료 시스템에 지방자치장들 정부가 보유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재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치가 많다면 이 제품이야말로 사용처가 더 넓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Okay, well tha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soltech was able to have some achievements during this CES 2025 into practical agreement or the contracts having been signed because during the CES period there were also wildfires that were spreading across that area in the States and it was actually agreed upon by the municipalities
municipalities and the regional governments that these kind of modular structures that Isoltech has actually invented may be very beneficial for those people that have suffered from these situations, because this modular can be used not only as some medical institution that is very effective and that can be very useful, but also during those situations it can also be used as residential places for each of the households. I think that's a very interesting thing. 오케이. 그럼 이제 이솔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들어봤는데, 지금 인디제이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광주에 기반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제 기술력,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AI가 감정과 접목된 그런 거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생활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우선 그 기존에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했다가 엑싯을 한번 하고 미국에서 사실 창업을 했었습니다. 정말요?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디스쿨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그 엑셀레이팅 교육이 있어요. 그 이제 전문가 과정인데, 이 디스쿨하고 현재 있는 엑셀레이터에 투자를 좀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 광주에서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해주셔서 이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뭐 교두보 같은 역할, 또 혹은 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좀 발굴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 광주에 지사를 세웠다가 하필 팬데믹이 이제 그때 당시 발생을 하면서 아하. 이 어떻게 보면 본사가 이전되는 그럼 원래 네네. 광주 분은 아니시군요. 원래 광주 사람이긴 한데요. 애양심도 있고요. 근데 뭐 창업의 배경은 좀 그런 또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네. 있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 창업을 했을 때 결국은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했는데, 워낙 주변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을 발생시키는 게 결국은 데이터의 질과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내가 가지고 있나라고 평가를 해봤을 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디스쿨 과정을 밟으면서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많이 하면서 우연히 이제 쉬게 됐는데 카페에서 이 쉬면서 듣게 된 BTS 노래. 네. BTS. 근데 이제 이 외국에서 모국의 노래를 들으니까 네네. 힘들 때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으로 이 감정을 다루는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해보면 어떨까? 음악으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감정 AI가 있다? 이게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네네. 그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이제 그쪽으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예시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 사실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AI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중요하게 될 거다. 예를 네. 들면 뭐 LG전자에서 이 가전 중에 출시 예정인 가전 중에 하나로 로봇, 근데 이 사용자 친화적인 좀 귀여운 이모티콘도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뭐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조정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거기에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예를 들어 감정을 인지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뭐 우울한 감정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위로도 해주고, 또 뭐 그다음에 좀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 뭐 중요한 연락처에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기술력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AI 시장 자체가 이제 초기 시장이고 이제 개화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미 열려 있는 시장 중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콜센터, 저희 AICC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단순히 이제 상담사가 존재하시고, 이 상담사가 고객을 응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솔루션은 이 고객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상담 전후와 이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또 실질적인 만족도가 어떻다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AI로 대체될 수 있는, 상담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상담사가 지금 이제 챗GPT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불만만 가득할 겁니다. 상담센터에. 근데 이
감정을 공감하면서 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AI 봇이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겠죠. 야,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아나운서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왜죠? 그 자리를 AI가 차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전 세계의 모든 직업군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위협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약간 두려운 것은 그래도 인간과 인간의 그런 컨택이 뭔가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것일까?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AI가 감정을 읽어내면서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해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사실 뭐 힘든 일 있으면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서로 안아주고 뭐 소주 한잔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 AI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So we have just heard about how IndyJ had begun their initiative in Gwangju City. IndyJ, the CEO, is also from Gwangju City and had done previous startup. After exiting, he had been undergoing certain level of education in the state, during which time Gwangju City had approached him so that he will be able to open up a branch in Gwangju, and well, that has become actually the headquarters during the pandemic period. IndyJ's technologies are basically based on this AI plus the emotions, which will be, well, actually there are a lot of potentials that can be developed into various factors. And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순간에 사실 저희가 질문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솔테크의 지금까지의 성과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우리 DJ 인디제이에서도 CES의 성과라던가 요번에 투자 기회 같은 부분도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10,000,000 규모의 MOU도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질문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적이라 약간 조금 넘어가 보면 지금 이제 광주 지역의 기업들로서 CES와 같은 이런 큰 세계적인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에 참여를 하시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기회가 되셨는데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는지 좀 한번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이솔테크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창업 후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이제 이 분야 한 분야만 파고 왔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의료의 중요성과 저희 제품의 장점을 살려서 의료용 시스템들이 더 한편으로 부합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분야를 하고 혁신적인 부분을 내놓는다는 것은 옛날 우리가 말하는 규제 박스에 막혀서 새로운 제품이 새로운 혁신의 시장을 리드하지 못하고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조달청을 통해서 혁신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규나 AI나 인공지능 이런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 나왔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막혀서 그 글로벌 시장의 리더가 될 주체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지 못하고 처져버리는 현상들, AI 기업들이 대표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조달 시장 부분들을 혁신 제품을 두 개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정우주 대표님도 마찬가지 그런 시장을 바라보고 가고 계시겠지만 이런 게 국내에서 이제 인지되는 부분들이 여기를 바라봐주는 시선들이 전부 그걸 인지해주면서 그 기업들을 키워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광주는 그런 걸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도시이고 또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여기는 상생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실증의 도시를 만드신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와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실증을 많이 겪고 나서 제가 해외에서 이번 전시회 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단일 모듈들은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사진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목적 모듈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몇 개의 모델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실증이 없었던 부분들. 의료 실증은 약 40개 전국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한국의 K방역하면 유명해. 근데 거기서 3년의 실증을 거쳤어. 그럼 정말 유명한데 그러면 이게 한두 개 쓸 게 아니잖아. 병원 시스템 만들면 엑스레이실도 있고 병실도 한두 개가 아니게 되는 거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갈 건데 다목적 모듈러 시스템들을 실증을 해봤냐고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제도에도 보면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매덕 3억에서 5억 정도를 들여서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고 그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증할 기회를 이 지역에서 저희는 광주에서 얻어서 그 실증하고 광주에 혜택을 주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증 사업을 더 크게 받아주셨으면 더군다나 국비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다면 AI나 이런
혁신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부분을 키워줘야 할 부분들이 광주시나 관련 기관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들도 협업을 하고 네네. 이런 제품이 단일 제품이 아니라 융합형 제품을 만들어 놓는다면 정우주 대표님의 말 그대로 그런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의료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이런 제품이 저희 모듈에 탑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자동화해서 휴먼 에러 없는 부분들이 인류의 건강과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진짜 CS 혁신자다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광주 실증 사업으로 많이 만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실증 사업 굉장히 이렇게 딱 한 단어로 확 와닿는데 아마 듣고 계시는 우리 광주시청 관계자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제이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일이 단순히 이 대한민국의 경사일 뿐만이 아니라 광주에도 경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준 것 같아요. 이게 광주라고 하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 변방이기도 하고 기술에 있어서 좀 뒤처진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충분히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좋은 문학상, 그리고 좋은 세계적인 작가가 나왔던 것처럼 이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문화적, 역사적, 이 환경적, 지리적 이런 조건을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에 처음 나갔을 때만 해도 광주가 불모지였어요. 네, 2022년에는 단독 부스도 없었고, 네. 23년에 막 이제 단독 부스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제 3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년 차 만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괄목할 만한 기업들이 나오고, 또 이 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하고, 또 혁신상을 수상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민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역량을 모아서 관심을 가져준 덕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안타까운 게 이 벤처나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혁신 기술에 대한 빠른 이 투자 지원. 그렇죠. 이 단계별로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 그다음 단계 저희 그 스타트업 씬에서는 시리즈라고 하는데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광주에 있는 혁신 기업들이 이 제품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타 지자체 대비 혹은 이제 타 글로벌 지역에 대비해서 이 적재적소에 투자가 유치되는 시점이 너무 늦다. 네, 그래서 늦은 편이 있다. 네네. 오케이. 인재를 영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술 개발을 하는 역량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이 투자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VC도 존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계속 열심히 조성하고 계시지만 이 투자 펀드, 이 모태 펀드나 아니면 이 VC를 위한 펀드들이 광주시에서 조성을 했을 때는 최소한 역의 기업들이 갑자기 들어온 기업들을 투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자리 잡고 열심히 터를 잡고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들에 대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네네. 진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이군요. 실질적이고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투자 생태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두 분께서 이제 굉장히 애향심도 있으시고 광주의 지역을 이제 기반을 두시고 이렇게 CES로 진출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상생의 광주에서 실증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랩실이라던가 그런 부분 어퍼튜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한. 그리고 또 이제 투자가 진취적으로 조금 빠르게 같이 발맞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애로사항들을 잘 정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올해 이솔테크와 인디제이의 계획 그리고 목표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저희 이솔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업화가 제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조달 우수 제품을 등록하고 국내에서는 내수 기반의 매출을 탄탄하게 가져놓고 말씀드린 건 CS를 통해서 얻어진 역량과 이 노하우 부분, 홍보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외 수출 기반을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을 모집해서 투자 역량을 더 높여서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디제이. 네. 올해 저희 인디제이는 글로벌 진출과 저희 자체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이와 함께 저희가 NH농협과 함께 주관사 선정을 해서 기술 특례 상장 IPO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IPO를 좀 준비하면서 이 CES에서 만난
네,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이 해외 매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우리 이솔테크 그리고 인디제이 글로벌 광주방송도 언제나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 특집 2025년 광주는 광주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우리 이솔테크 송종훈 대표님과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끝으로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형주,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설 명절 특집 2025년 광주는 내일은 광주 동구와 광산구 홍보맨들의 입담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내일 정오에 또 라디오와 유튜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